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해지하기는 그동안 넣은 게 아깝고 유지하기는 벅차고 갈팡질팡 하실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명목으로 갈아타는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있는 거에서 잘 지켜야죠. 안녕하세요. 돈테크맨 강동훈 에디터입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네, 참 여러모로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현금 한 푼 아쉬운 지금 이 시기에 금융상품 중에 가장 눈엣 가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깨자니 그동안 넣은 게 너무 아깝고 괜히 찝찝하고 유지하자니 너무 힘들고 네, 제가 보험료를 내드리지는 못하지만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실무에서 쓰는 꿀팁인데 제가 시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네, 주 업무가 상담이다 보니까 요즘 가장 문의가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보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제가 영상까지 찍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상담했던 주요 질문을 몇 가지 뽑아봤어요. 네, 첫 번째,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건 맥락이 없지만 그냥 줄이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네, 줄여야죠. 두 번째, 과거에 부모님께서 들어주셨던 걸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지인이 좀 가입해달라고 갖고 있는데 뭔지 도통 모르겠다. 네, 이건 내 의지랑 관계없이 갖고 있던 보험이 눈엣가시라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요. 네, 좋은지 나쁜지 모르니까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 과거에 실효된 보험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걸 살려야 될지 아니면 저렴하게 새로 가입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건 밀린 보험료를 한 번에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이것도 원래 있던 보험이랑 새로 가입할 그 신규 보험이랑 가격까지 비교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 밖에 질문사항으로 암보험인 줄 알았는데 종신보험이더라. 실비보험인 줄 알았는데 뭐가 많은 좀 이상한 보험이더라. 적금인 줄 알았는데 종신보험이더라. 펀드인 줄 알았는데 변액보험이다. 이거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을 잘못 가입한 겁니다. 이 밖에 내용이 참 많은데 짧은 영상에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제가 보험료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소비성 지출이에요. 그냥 써서 없어지는 비용이라고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낼 보험료만 줄여도 부담감이 좀 덜해지겠죠? 또 찾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다면 당장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거나 당장 쓰지 않아도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보험을 알아야죠. 증권이 가장 정확하지만 그것도 없다면은 먼저 정부에서 만든 보험 신용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조회 가능한 방법은 총 두 곳이에요. 신용정보랑 같이 금융회사에서 보험 가입 정보를 받아서 스크래핑한 서비스입니다. 가입한 보험사와 보장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끝이 아니라 보험증권을 다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증권이 가장 정확해요. 네, 없으시다면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 혹은 인터넷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셔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좀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만 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가입한 모든 보험증권이 준비되었으면 이제 절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이제 가입하신 보험증권에서 중요한 항목들만 뽑아서 정리를 할 거예요. 만약에 힘드시다면 링크로 제공된 입력들을 통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증권이 준비되었다면 필수 보장 항목을 체크를 해보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특약을 순서대로 삭제를 하거나 감액, 극단적으로는 계약 자체를 삭제를 할지 말지 여부를 체크해보는 거예요. 보장이란 용어는 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특별약관의 줄임말인 특약이라고도 하고 담보라고도 합니다. 용어는 서로 다른데 전부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보험 효과가 커서 꼭 갖고 있어야 되는 항목을 필수보장이라고 해요. 이 필수보장을 갖고 있다면 제외를 하시면 안 되겠죠. 보험계약은 감액이나 삭제 등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단 보험상품 특성상 삭제한 것은 다시 살리거나 특약만 추가하는 것은 좀 되지 않으니까 변경하시기 전에 전문가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1번은 의료실비, 2번은 암진단금, 3번은 2대 질병 진단금이고요. 추가로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에 대한 3대 특약,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한 특약, 집이나 사업장 등 부동산에 있는 화재보험, 그리고 매버리를 하고 계시다면 경제적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의 사망보험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과거에 보험금을 청구했던 이력이 있으신 분은 보험 자체가 가입이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변경 전에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 보험 체크가 끝났다면 보험계약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킬?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고객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보험계약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보험회사에서는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증권이나 약관 등 어딘가에 작게 써져 있을 텐데 직접 찾아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1번 약관대출.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쓰시는 항목일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면 해지한금 내에서 몇 퍼센트 단위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낸 보험료에서 빌리는 것이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수 있는데 가장 업무 처리는 빠른 편이에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할 것 없이 해지 환급금만 존재한다면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자를 내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어요. 최근에 출시한 저해지 혹은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 환급금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중도 인출이 있는데요. 보험 상품명에 유니버셜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유니버셜 종신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변액연금,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등 이런 기능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중도 인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약관대출과 마찬가지로 해지환급금 내에 몇 퍼센트 혹은 적립금 중에 몇 퍼센트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니버셜 기능이란 더하기, 빼기의 의미로 추가 납입, 그리고 중도 인출, 그리고 납입 중지,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보통 생명상품에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 납입 중지는 납입을 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유니버셜 기능이기 때문에 가입 가능한 상품이 따로 있어서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월대체 보험료라고 하는 계약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금액이 적립금에서 지속적으로 차감되는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 납입 중지한 기간이 오래 지나거나 월대체 보험료가 좀 비싸서 적립금이 0이 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까 꼭 콜센터 통해서 유지 가능한 기간을 확인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감액완납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생명보험사에 주로 있는 기능이에요. 앞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혹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보험인데 해지하기는 좀 아까울 때가 있을 텐데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고도 완납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입했던 보험가입 금액이 좀 줄어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이 1억이었는데 가입 금액을 감액하고 완납 시 사망보험금이 6천만 원으로 되는 형태입니다. 해지환급금이 많이 쌓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가 해당이 되실 수 있어요. 다음 연장정기 기능이 있는데요. 감액완납 기능이랑 비슷하지만 받는 보험금을 줄이지 않고 보험 기간을 줄이는 형태입니다.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는 감액완납이랑 동일하겠네요. 사망보험금 1억짜리 종신보험이 있다면 연장정기 제도를 활용한다면 종신보험이 아니라 예를 들어 85세까지 정기보험 형태로 줄어드는 형태인 거죠. 감액완납이나 연장정기를 활용할 때는 특약 부분에서 보장이 제한된다거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활용하실 때는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동대출 납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보험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보험 기간이 줄어들거나 이런 줄어드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자동으로 대출을 해서 약관대출을 일으켜서 납입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동대출 납입은 완납 처리가 아니라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자동으로 약관대출을 받아서 보험료를 대신 내는 형태예요. 위에서 설명한 월대체 보험료랑 동시에 이자까지 적립금에서 빠진 형태이다 보니까 환급금이 생각보다 더 빨리 줄어들 수가 있어요. 생명보험사에서는 추가 납입 형태로, 손해보험사에서는 적립보험료 형태로 적립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저축을 하는 내용인데 그냥 적립해주는 게 아니라 약간의 수수료가 차감이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리 좋아하진 않는 부분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적립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에서 적립금이 나가고 있다면 일시로 인출을 하거나 줄이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많은 내용을 설명드려 복잡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보험이 어떤 건가 아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사기꾼이다 도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공기관이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다른 금융상품보다 구조가 복잡한 편이라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현재 내 상황에 유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앞서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효된 보험을 살리는 게 나을까, 신규 보험을 가입하는 게 나을까에 대한 문의는 실효된 보험의 보장 내용에 필수 보장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최대한 살리는 게 좋은데 그런데 당장 살리기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냥 가만히 두지 마시고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서
필수적인 보험만 신규로 좀 저렴하게 준비하시는 게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해지를 하게 되면 환급금이 발생하죠. 이 받은 환급금으로 당분간 보험료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또 보험의 특약에는 보험 사고 확률이 적어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특약이 있고,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는 냈던 보험료보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더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케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결론은 무작정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가끔 한 번쯤은 확인하면서 현재 내 상황에 알맞게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내 보험을 먼저 알아보고 보험 증권을 준비한다.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의 필수 항목이 뭔지, 선택적인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세 번째, 내 보험에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본다.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셀프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영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셔서 이 어려운 시기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상 돈테크맨 강동훈 에디터였습니다. 본 영상에서 하나라도 얻어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이!